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청나라 제6대 황제였던 권륭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청나라의 민간에서 전해오던 이야기, 용과 봉황을 바꿔치다와 초가집의 수수께끼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낭독 위주로 진행하겠으며 첫 번째 이야기인 용과 봉황을 바꿔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황제인 옹정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붕어했으나 그의 아들 홍역은 오히려 광명정대학의 제위를 계승하여 역사상 명군으로 꼽히는 권륭제가 되었습니다. 1711년 강희 50년 8월 옹친왕 윤진의 저택에서 후에 권륭제가 되는 홍역이 태어났습니다. 생부는 나중에 옹정제가 된 옹친왕 윤진이고 생모는 책실인 유호록 씨였습니다. 홍역의 나이 12세 때 할아버지인 강희제를 모시고 모란대에서 꽃을 구경하였는데 강희제가 그의 총명함을 알고 그를 대단히 아꼈다고 합니다. 수개월 후 할아버지 강희제가 붕어하자 아버지 윤진이 뒤를 이어 옹정제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옹정제가 1735년 제위 13년 만에 붕어하자 윤진이 고안해둔 방법에 의해 홍역이 윤진의 제위를 이어 9월 3일 태화전에서 즉위하니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이듬해 홍역은 연호를 권륭으로 개원하여 이후 청왕조를 60여 년이나 장기간 성공적으로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이상이 청나라 정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야사의 기록에 따르면 권륭의 생애에 관한 수수께끼는 청나라 그 어느 황제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의 출생에 관한 비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널리 유행하던 것이 용과 봉황을 바꿔치다와 초가집의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이런 전설이나 야사는 그 신빙성 자체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함께 일반 백성들의 정서와 바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용과 봉황을 바꿔쳤다는 이야기에서는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권륭제의 생모를 한족으로 설정함으로써 만주족 청나라의 나라를 빼앗긴 한족의 원망과 비원이 우회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과 봉황을 바꿔쳤다는 이야기는 옹정제가 강희 48년의 옹친왕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옹친왕 윤진의 측실인 유호록 씨는 나중에 권륭왕제로 등극하는 홍역의 생모로서 옹친왕이 황제로 즉위하자 희비귀로 책봉되었으며 사후에는 효성언왕으로 추존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왕비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옹친왕 윤진은 천하절색의 측실, 유호록 씨를 총애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다. 옹왕비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당시 옹친왕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던 대신 진세관의 부인도 공교롭게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10월이 되자 며칠 간격으로 각자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진부인은 귀한 아들을 얻은 반면 옹왕비는 딸을 낳고 말았다. 실망한 옹왕비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탄식을 할 뿐이었다. 그녀를 모시고 있던 이마마라는 시녀가 그녀의 심기를 알아채고 계책을 생각하여 그녀에게 아뢰었다. 계책을 들은 옹왕비는 모든 것을 이마마에게 맡겼으며 이마마는 곧 계책을 실행하러 진세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진세관의 집 내실로 들어가 진부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옹왕비 역시 아들을 낳았다는 말과 함께 옹왕비께서 진부인에게 몸을 다 추스르면 아들을 데리고 한번 다녀가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진부인은 출산한 달이 되는 날 문안을 드리러 가겠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한 달이 되어도 진부인은 옹왕부에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해진 이마마가 진세관의 집으로 가서 확인해보니 진부인이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집까지 찾아온 이마마를 보고 진세관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약속을 해놓고도 아프다는 이유로 일개 관료의 부인이 감히 옹왕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왕비께서 보고자 하는 것은 비천한 신의 아들이니 그대가 먼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명을 받드는 것이 좋겠소. 라고 입을 열었다. 이 말을 들은 이마마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유모도 따라오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진세관과 진부인도 비로소 안심했다. 그리하여 이마마는 유모와 진세관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옹왕부로 돌아왔다. 옹왕부로 돌아온 이마마는 함께 온 유모를 다른 곳에서 기다리게 한 후 자신이 직접 아이를 안고 내실로 들어갔다. 황혼 무렵이 되어서야 이마마가 왕비의 내실에서 나와 포대기로 싼 아이를 유모에게 건네주고 수레를 불러 진세관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진부인은 집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던 차에 유모가 돌아오자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확인했다.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비단을 젖히자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포대기 아내 아이는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가 아니라 전혀 본 적이 없는 여자아이였기 때문이다. 진부인은 그만 까무라치기 직전이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세관은 곧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즉시 부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진정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 절대로 이 사실을 퍼뜨리지 마시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우리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바꿔치기를 당해 옹왕부로 들어온 진세관 부부가 낳은 아들은 곧 왕비의 품에 안겨 옹친왕을 만나게 되었다. 옹친왕은 흰살결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아들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에게 넷째 아들이 생긴 셈이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홍역이라고 지었다. 나중에 옹친왕이 황제가 된 후 진세관은 나이가 들기도 하였고 또 두 집안의 비밀이 행여 외부로 발설되면 자신에게 크게 해가 될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강남의 해녕성으로 귀향했다. 1750년 어느 날 저녁 황제 홍역은 침소에 들기 전에 홀로 궁궐 안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비밀스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창가로 가까이 다가서서 남녀 두 명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여자는 자신이 어렸을 때 보모였던 이마마가 분명했고 남자는 나이든 태감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았다. 권룡은 호기심이 생겨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선 채 두 사람의 말을 엿들었다. 그러다가 막 자리를 뜨려는 찰나 안에서 남자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니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장공공한테 들은 말인데 놀랍게도 지금 왕상은 본래 진세관 어른의 혈육이라지 않습니까? 당신이 선왕의 공주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허튼 소리 마세요. 당장 참수형을 당하려고 작정했습니까? 이마마는 분명히 대답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감돌다가 입이 간지러워 참지 못하는 듯 이마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일은 여기서만 알아야지.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공주께서는 잘 살고 계신지도 궁금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헛수고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황태우나 황상께서는 그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시니까요. 여기까지 들은 홍역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얼마 후 겨우 정신을 차린 황제는 그 길로 어서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주위의 환관에게 이마마를 불러오라고 시켰다. 홍역이 부드러운 말로 추궁하자 이마마는 벌벌 떨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실직고하였다. 홍역은 그 말을 다 듣고 놀랍기 그지없었다. 정신을 차린 홍역은 이마마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명했다. 그러나 이마마가 자기 침실로 돌아오기 무섭게 태감 한 명이 밧줄을 들고 뒤따라와 황상의 명이라면서 그녀를 목졸라 죽였다. 그리고 이마마로부터 비밀을 들은 늙은 태감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았다. 이마마가 죽은 후 홍역은 잔영궁으로 가서 희귀비, 즉 자신이 생모로 알고 있는 유호록 씨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제 얼굴이 선왕이나 모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황태우는 대경실색하더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권룡은 그 모습을 보고 확신이 생겨 더 이상 묻지 않고 내전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홍역은 해당으로 남순하겠노라고 어지를 내렸다. 해당은 강소와 절강 연해에 건설한 제방으로 파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나이든 신하들이 만류하였으나 홍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결정에 따랐다. 1751년 권룡 16년 정월 황제는 용선을 타고 운하를 따라 남하하여 강남을 순시하였다. 이후에도 남수는 5번이나 계속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였으며 나중에 정말로 친부모를 찾게 되었다. 이로부터 홍역은 자신이 한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한 번은 그가 명청시대에 관복인 보괴를 입고는 한족 대신에게 물었다. 짐이 한인같이 보이는가? 늙은 대신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황상께서는 분명 만주인과 닮지 아니하고 한인과 흡사하십니다. 권룡제 출생의 비밀로 용과 봉황을 바꿔치기 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초가집의 수수께끼라는 이야기입니다. 1710년 강희 49년 5월 강희제는 관례에 따라 황태자와 문무백관이 따르는 가운데 어가에 올라 승덕으로 행차하였다. 승덕 북쪽의 사냥터에서 가을 사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사방 400리의 거대한 사냥장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냥을 하는 의미 있는 장소였다. 9월 초에 이르러 사람들은 승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제격구 사냥장으로 옮겨 그해의 마지막 사냥 행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수렵으로 살아온 전통이 있던 여진족의 나라 청나라 조정으로서는 관료와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행사였으며 사냥 목적뿐 아니라 일종의 체력 단련과 군사훈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황혼이 질 무렵 젊고 건강한 황태자, 윤진, 즉 훗날의 옹정제가 시종 몇 명을 이끌고 수풀이 우거진 들판에서 사냥에 정신이 없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을 길게 빼고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이를 발견한 윤진은 즉시 활을 당겨 사슴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었다. 윤진과 시종들이 달려갔을 때 사슴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그는 시종 은보에게 명하여 뿔을 자르고 아직도 따끈따끈한 사슴피를 그릇에 가득 담아 벌컥 들이마시고는 다시 말에 올라타 채찍을 휘두르며 달렸다. 산마루에 올랐을 때 윤진은 문득 가슴에 뜨거운 것이 솟구침을 느꼈다. 불같이 타오르는 욕구는 점점 더 세지기만 하였다. 그의 얼굴은 온통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도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시종 은보는 해결책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피서산장의 건물 지붕이 보이는 것 외에 작은 초가집이 몇 채 눈에 띌 뿐이었다. 그런데 노을 속에 잠긴 초가 울타리 너머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바라보던 은보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왕께서 목이 마르신 듯하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 앞에 초가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윤진은 욕정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이제야 살았다는 생각이 든 그는 은보를 따라 초가집을 향해 말을 달렸다. 윤진과 은보가 초가집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리자 어떤 여인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은보는 윤진을 집 안으로 모신 다음 여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왕께서 심히 목이 마르시니 내가 차를 대령하여 급히 들어가 보거라. 저녁 노을도 점차 사라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기 때문에 초가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여인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와 등잔에 불을 밝히려는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덮치더니 순식간에 넘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사이에 겁탈을 당하고 말았다. 정사를 끝내고 몸을 추스린 윤진이 등불을 밝히고 여인을 바라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뚱뚱한 몸에 추악이 그지없는 얼굴 때문이었다. 울컥 화가 솟구쳤으나 윤진은 하는 수 없이 문 밖으로 나가 말에 올랐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일은 점차 기억 밖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이듬해 초여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추문이 궁중을 금세 시끄럽게 만들었다. 윤진에게 겁탈당했던 그 여인은 이금계라는 당시 27세의 처녀였다. 고아였던 그녀는 추한 얼굴로 말미암아 여태껏 배필을 찾지 못하고 혼자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으니 그녀의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더니 급기야 궁중에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매사에 신중했던 윤진은 깊이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황태자의 몸으로 이처럼 보잘것없는 여인과 정을 통했으니 궁중의 법도를 어긴 것은 물론이고 황가의 존엄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윤진은 당시 내무부 총판 대신인 외숙 윤과다에게 자초지종을 아뢰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윤과다는 그 말을 듣고 대경실색했으나 직접 이금계를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자신을 찾아온 윤과다에게 이금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틀림없이 넷째 황자의 씨앗이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윤과다는 그녀를 죽여버리려고도 생각했으나 소문이 사방에 퍼진 상태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서 일단 아이를 낳게 한 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이금계와 뱃속의 아이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1711년 강희 50년 8월 13일 배추밭이 있는 초가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윤과다와 덕비는 그 아이를 몰래 데려다 측실인 유호록 씨가 기르도록 하였다. 물론 대외적으로 그 아이는 유호록 씨가 낳은 아이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황제의 자리에 오른 홍역은 부친 옹정제의 죄를 속죄하는 뜻에서 옹정제에 의해 구금된 14번째 숙부 윤제를 석방하고 더욱 예를 갖추어 대우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생신 축하연에서
숙부 윤제가 술에 취해 실언을 하고 말았다. 폐하의 생신 축하여는 마땅히 승덕에서 거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홍역은 숙부의 말에 어떤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몇 번이나 그를 추궁한 끝에 비로소 자신의 생모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737년 권륭 2년 권륭제 홍역은 피서산장으로 향하는 순행길에 자신의 생모를 만나 그녀를 비로봉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초가집 앞에 정자를 세우고 친히 호운이라는 두 글자를 쓴 편액을 걸도록 했다. 호운의 뜻은 자애로운 구름을 지킨다는 뜻으로, 즉 생모를 오랫동안 보호하겠다는 뜻이었다. 이상이 청나라 시대에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초가집의 수수께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권륭제 출생의 비밀에 관해 중국의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